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 올해로 9살과 7살입니다. 그런 아들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남편과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남편의 시어머니와 저를 분리해서 살자고 결단해준 덕분에 지금은 시어머니와 따로 연락 안 하고 산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것인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고학력의 시어머니와 보시기에 너무나 변변찮은 저와의 갈등이라고 하면 정확할 겁니다. 결혼 전부터 저의 학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갈구시더니 결국엔 아이들 핑계로 신나게 저를 세차게 두드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이 7살 차이가 납니다. 결혼 전에 알고 지낸 진 2년 정도였고요.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했던 가게의 고정 손님이었거든요. 저는 4년지 인문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과점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대학 갈 때 부모님이 허락하진 않으셨고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불어불문학과였습니다. 빵하면 불란서니까요. 불문학 전공하다가 여차하면 프랑스에 가서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가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거든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의 김삼순이 프랑스 가서 빵 기술 배워와서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내용이죠. 그때 빵에 꽂혀서 결국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부보다는 제빵 학원 몰래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부모님 몰래 빵집에 아르바이트를 다녔었죠. 부모님은 취업하라고 성화신데 저는 흉내만 내고는 계속해서 빵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외모고시 같은 것을 봐서 공무원이 되기를 소원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김칫국을 마신 거였지만 말이죠. 그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 지나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공무원 시험은커녕 취직도 못하고 있으니 애가 탔을 겁니다. 외동딸은 맨날 공부한다고 나가놓고 늦게는 들어오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고 말이죠. 결국 부모님이 제가 취직을 못할 것을 생각하셨는지 앞으로 뭐하고 살 거냐며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더군요. 그래서 주저없이 사실은 제빵사 자격증으로 지금껏 아르바이트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걸 이해해 주시고 난 이후에 목 좋은 곳에 제가 그토록 원하는 제과점을 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평수의 가게였습니다. 빵과 과자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커피를 팔았죠. 커피 전문점은 아니라서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이었죠. 당시 남편은 가게 근처의 공기업에 다녔어요. 매일 아침 가게 오픈쯤에 와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 또는 쿠키를 사서 아침 대용으로 먹더라고요. 오랜 동안 남편의 방문은 이어졌고 한 가지 두 가지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처음엔 주인과 손님 관계였다가 점점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많아졌죠. 물론 남편도 그랬고요. 어떤 때는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바쁜 아침에 그걸 다 들어주더라고요.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남편은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저희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며 반나절쯤 회사에 안 들어가도 별일 안 생긴다고 말했죠. 그때 남편의 자상함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상대였고 옷은 세련되게 입는 듯해도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이었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연애 아닌 연애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취향은 좀 비슷했습니다. 둘 다 아메리카노의 향기를 좋아한다는 것, 쿠키 중에 샤블레 쿠키라고 풍미가 좋은 버터 쿠키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좋아했죠. 제가 결혼 전에 알고 있던 남편은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한 것, 박사 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매우 다정하기도 하고 또한 과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사랑보다는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어머니가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가게를 둘러보시고 저를 빤히 보시곤 그러시더라고요. 첫 만남에서부터요. 나 Y대 나왔고 우리 남편 K대 나왔어요. 내 아들들 다 S대분 했고 직업들 다 우수하죠. 그런데 빵집 아가씨라뇨.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왔어요. 우리 큰아들
비록 공부하느라 홍기가 꽉 찼지만 아가씨 같은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아니죠. 최소한 의사나 판검사 집안이나 교수 집안은 되어야지. 빵집 아가씨는 아니지 않나? 알아서 떨어져 줘요. 부탁할게요. 분명 제게 떨어져 주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 거론했을 때 헤어져 달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말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이었는데 서로 좋아는 했어도 딱히 저도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도 말씀드린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줌마, 제 나이 올해 몇 살인 줄 아시죠? 서로 좋아는 하지만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면 글쎄요. 극렬하게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나이 차이가 무려 7살인데 아무래도 안 될 거라 생각은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집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오빠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이상하네요. 뒷조사 뭐 그런 거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상한데요. 우리 집에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그런 집안은 아닌데. 아빠는 내과 의사시고 엄마는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지금은 같이 조그마한 병원하고 계시긴 한데 얼마나 크게 해야지 그런 집안이 아닌 거죠? 그래도 명색의 병원장이라고는 불리시거든요. 할 말 없어서 어버버 하시는 모습 보이시니 그쯤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제게 와서 자기네 어머니가 큰 실수하셨다고 싹싹 빌었죠. 그렇지만 이미 기분이 상했으니 그때 제가 남편에게 좀 심하게 말하며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강히 거절했죠.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 오셔서는 자기가 오해한 것이다. 왜 진즉에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 기분 풀어라. 자신이 아들에 대한 애착이 크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사과를 하면 좀 들어요. 명색이 부모님이 의사신데 교육이 잘못될 리 없고 고집이 너무 세네요. 어른이 이 정도 했으면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쪽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나요? 내 아들이 마음 아픈 건 나도 싫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러니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하는데 어때요? 그 뒤로 남편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마음을 굳힌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차라리 혼자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몇 달을 수시로 부모님이 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읍수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업무 방해로 경찰에게 끌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를 안 했어요. 주말이면 제 집까지 찾아와서 읍수했고 어느 정도 부모님 마음도 누그러들기 시작할 때쯤에 제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해결해주는 것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저도 감동이었고 부모님도 감동받으셨죠. 제가 늦은 반 집에 오다가 취객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이 그 취객과 싸워서 얻어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좀 많이 맞아서 응급실에 갈 정도였었죠. 특히 뭐에 찔렸는지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달랑달랑 거렸었는데 제 전화 받고 온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손가락 부분은 마취도 잘 안 돼서 꼬매면 엄청 아프거든. 더군다나 손톱 밑으로 들어가서 꿰매야 하는 건데 저 정도면 출산의 고통 저리 가라 할 거다. 나 같으면 안 꼬맨다. 아버지 말처럼 응급실서 봉합하는데 마취가 잘 안 되었는지 엄청 울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 낳았죠.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장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관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박사아들 체면이 있는데 돈도 안 되는 빵집은 그만 접는 게 어떻겠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애 낳고 기르면서 내조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만 해주면 내 터는 너희 내외에 간섭 안 하마?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그리고 결혼 전엔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제게 온갖 감언이설로 종용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시댁 법도니 하며 시쳇말로 엄청 갈구었던 시어머니였기에 저도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 믿어도 되나요? 그럼 3가지는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면 가게 관두고 전업주부 할게요. 첫째, 저에게 전화하시는 거 좋은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뭐 해라 하지 마시라고요. 제사, 명절, 생신 이런 거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저에게 어머님 기준에 맞춰서 지시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요구사항 따르다가 골병 들겠어요. 두 번째,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태교 책이며 음악이며 심지어 갓난쟁이 옷까지며
그만 사다가 나르세요. 임신이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라고요. 어머님 행동 너무 부담스러워요. 세 번째, 말끝마다 니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신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말은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 전공 학교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왜 저를 붙잡고 늘어지셨어요? 결혼 못하게 말리셨어야죠. 결혼해 줬더니 이러시는 건 아니죠.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 각서 써주시면 가게 바로 접고 어머니 말씀하시는 내조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저 사이가 1년에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 조바심도 났겠죠. 그렇게 와이대 나왔고 의사되면서 자존심이 저 꼭대기에 있었던 시어머니도 손주는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생각하더니 각서를 들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는 접고 그때부터 저도 약속대로 가사일에 전념했습니다. 정말 멋진 제과점을 갖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이 높았기도 했고 결혼하고 나니 조금씩 꿈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도 아이가 필요한 이유는 있었고요. 사실 엄마랑 아버지랑 연세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겨우 저 하나를 낳은 것이라 두 분이 40살을 넘어서 저를 봤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접고 노력한 끝에 첫째를 낳았고 2년 뒤에 둘째를 낳았죠. 남편과는 잘 지냈고 저의 가정만 놓고 보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가 6살 무렵에 시어머니가 교육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였었습니다. 나나 네 시아버지나 그리고 내 아들이나 다들 머리 좋기로 유명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니네 집안도 둔재는 아니잖니? 의사시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손주 중에 수지 하나는 나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니? 그런데 애들이 특출난 게 어찌 하나도 없어. 벌써 6살이면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 나타내야 하는데 말이야. 이거는 100% 네 책임이다. 네가 교육을 못 시킨 탓이라고. 그래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앞으로 첫째 교육은 내가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건 네 시아버지도 동의한 일이야. 반항할 생각 말아라. 저의 교육 가치관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들, 특히 시어머니는 애들을 의사나 판검사 시키려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성토를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저의 교육 가치관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자신들의 손주 인생에 관여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니 난감했죠.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애들 교육 참여를 동의하자마자 교육 계획을 쫙 짜서 오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더군요. 남들 다 하는 거 시켜서는 절대 남들보다 잘날 수가 없어. 우리 손주들은 특별 교육을 해야 해. 내가 몇십 년 동안 고심한 교육 커리큘럼이다. 우선 애들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해. 중간중간 한자 교육도 병행하면서 말이야. 큰 손주는 오늘부터 동몽선습 강독할 예정이다. 그거 끝나면 명심보감 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수학도 한번 가르쳐 보려고. 이거 가르쳐 보면 알겠지. 수지인지 둔재인지. 내가 아이들 훈육할 동안에 시간 되면 머리에 좋은 음식들이랑 간식들 준비해둬라. 내가 리스트 뽑아왔으니까 이대로 준비하면 돼. 맨날 빵이랑 쿠키 그런 거 먹이지 말고. 시어머니 스케줄은 타이트하게 구멍이 없었고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치자고요. 어른인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아이들이 시어머니 입맛에 딱 들어맞게끔 저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몽선습? 뭐 조선시대랍니까? 결국 조기교의 중요성을 그리 성토하시던 시어머니 기대치에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핏줄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만만한 며느리 탓하겠습니까? 결국엔 제 탓을 하더라고요. 감히 저희 부모님 탓은 할 수 없으니 돌연변이 같은 제 탓을 하는데 저도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제 탓을 하는 순간 버럭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교육에 열을 더했어야 했는데 떡잎부터 그리하지 않은 탓이라고. 그래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라 하더군요. 이리해도 내 탓, 저리해도 내 탓.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뜻을 전달했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바르게만 크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따라와 주질 못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시어머니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내 탓도 아이 탓도 아닌 아직은 이른감이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했지요.
그래서 할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던 저도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탓을 할 거면 지금이라도 아이 하나 낳으시라고요. 절대로 흉 안 볼 테니 낳으시라 했습니다. 그 아이 낳아서 동문 선수 강독하라 했습니다. 펄쩍 뛰면서 지금 시어머니 붙잡고 교양 없이 장난치는 거니 하더라고요. 뭐 지붕 뚫고 날아가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애가 어머니를 꼭 닮았어요. 성격이 괴팍해서는. 아니 애한테 본보기가 되시는 분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적이니 보는 족족 흡수하는 애가 성격이 저도 제 애지만 가끔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진다니까요. 애가 왜 못 따라가냐고요? 제 탓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 잘 들여다보세요. 아주 그냥 어머니랑 성격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성격은 똑같아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애 성격 다 버리겠어요. 교육시키다가 애 성격 다 버리고 괜한 승질만 내는 그런 애로 자랄 것 같으니까 어머니 이제 신경 그만 쓰시라고요. 어머 살다 애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뻔한 엄마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걸 관두셨고요. 자꾸 제 탓하다가 결국엔 아이 탓하길래 남편에게도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 이혼할 뻔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울 정도로 아이의 교육에 집착을 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아이의 접점 완벽하게 줄인 상태고요. 그냥 저는 뛰어놀게끔 하고 흙 만질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리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하마터면 머리에 댕기 달아주고 한복 입혀주고 나이 조금 더 들면 상투 틀어줄 뻔했네요. 어머니, 우리 애는 딱 어머니 손주예요. 성격이 더러워서 아주 그냥 애한테 어머니 성격 보이면 내 애지만 쥐잡듯이 잡아요. 그 성격 커서도 그대로 가져가면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그런 녀석 될 것만 같거든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였네요. 수제를 원하셨었는데 어머니 기막힌 성격만 제대로 따라가고 닮아가니 이걸 어쩌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좀 멀어지자고요. 어머니 소중한 손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의 엄마로 사는 저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